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거고 한국 조선사와도 협력하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유독 배 만들기에 진심인 건 조선업이 해군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 역량을 끌어올리려면 배 만드는 능력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현재 미국의 선박 생산량은 고작 0.1% 정도거든요. 오늘은 법률 하나 때문에 쇠락한 미국 조선업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배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곧 아주 빨리 만들 겁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요즘은 쇠퇴했지만 한때는 잘 나갔으니까 곧 회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긴데요. 미국이 조선 강국이던 시절, 그게 언제일까요? 진짜 옛날입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시절이죠. 그 당시 미국은 리버티 선이란 수송선을 5년 만에 무려 2,710척이나 만들었습니다. 기록적인 생산량이었죠. 독일 잠수함 공격 때문에 배가 부족해진 유럽에서 주문이 밀려든 건데요. 이 시절엔 미국이 세계 조선 생산 1위 국가에 오릅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조선업은 급속히 쪼그라듭니다. 애초에 전쟁 때문에 잠시 반짝했던 거지 미국 조선업 경쟁력은 사실 이전부터 별로였거든요. 왜냐? 미국 조선소는 굳이 배를 싸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에 제정돼 지금까지도 굳건한 존스법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존스법은 미국 조선 산업이 왜 이 지경이 됐나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법률이기도 하죠.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하고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요? 미국 조선업을 키우고 해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장비와 물자를 배로 수송하거든요. 민간 상선과 선원들이 전쟁에 대거 동원돼야 하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산 배와 미국인 선원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산 배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미국 배가 아무리 비싸도 미국 내 항로를 이용하려면 해운업자는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 업체와 수주 경쟁을 벌이질 않으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올려받기 시작한 거죠. 미국산 선박 가격은 1920년대에도 해외보다 20% 정도 비싼 편이었는데요. 1930년대엔 30%, 1950년대엔 100%가량 비싸졌고요. 지금은 국제 가격의 무려 4배 수준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조 역량도 후퇴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리버티선을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었던 건 배를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드는 대형 블록 건조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조선소는 대거 문을 닫았고 이 기술은 잊혀집니다. 어차피 해외 수출보단 마진 높은 내수 시장에 머물 테니까 굳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존스법은 법이 의도했던 목적과 정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조선업계는 경쟁력을 잃고 배 가격만 높아졌죠. 선박 생산량도 1950년대보다 85%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1970년대까지는 전 세계 선박 중 5%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되는데요. 지금은 고작 0.1% 정도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당연히 적지 않은데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는 액화 천연가스를 미국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해옵니다. 미국에선 천연가스를 운송해줄 수 있는 존스법 준수 미국산 선박을 구할 수가 없어서죠. 일단 조선업을 키우는데 명백히 실패한 것 같고 존스법이 그럼 해군 능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1990년 걸프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동으로 군수품을 수송해야 하는데 동원할 미국산 선박이 너무 모자랐던 미국은 외국 국적 선박 177척을 빌립니다. 심지어 너무 급한 나머지 소련 국적 화물선 사용을 요청했다가 2차례나 거절당했죠. 또 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폭풍 작전 수행을 위해 상선 선원 4,200명을 급히 모집했는데요. 대부분이 은퇴한 60대, 70대였고요. 80대도 2명 있었고 최고령 선원은
92세였다고 합니다. 배는 급하면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 있지만 군사작전인데 외국인 선원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게 다 존스법으로 인해서 해운업과 조선업이 하나로 묶이면서 모두의 역량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죠.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육체 노동자가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세계 최대 조선강국 지위가 1950년대 영국에서 일본으로, 2000년대 일본에서 한국으로, 2010년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인데요. 중국 조선업은 저렴한 인건비, 철강 가격,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폭풍 성장했고요. 2007년 18%였던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4년 55.7%로 불어났죠. 이제 중국의 총 건조 능력은 2,300만 톤으로 미국의 무려 230배입니다. 미국의 해군 군함수도 이제 중국에 한참 뒤처집니다. 현재 유인 군함 보유수는 미국이 295척, 중국이 400척 정도거든요. 물론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선 미국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질적으로 미국이 한 수 위지만요. 미국의 노후화된 군함도 문제입니다. 중국 군함은 70%가 2010년 이후 진수된 신형인데요. 미국 군함은 75%가 2010년 이전에 만들어졌죠. 이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해군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위기감을 더 부추겼죠. 그래서 미 해군은 2045년까지 군함을 381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솔직히 이거 너무 도전적인 목표치죠. 그렇게 많은 배를 만들어낼 능력도 인력도 미국엔 사실 없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선박을 조달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동맹국, 특히 한국 조선업계로 자꾸 눈길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미국 의회엔 이미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존스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선업계 반대 역시 만만찮은 상황인데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단단히 둘러싸인 미국 조선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